아, 연봉 2억 찍고 싶다, 3억 찍고 싶다, 차장 되고 싶다, 부지점장 되고 싶다, 지점장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본캐가 백수인 부동산 크리에이터 뭉쌤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연봉 1억을 포기하고 퇴사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20, 30대 직장인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대에 순수한 어떤 근로소득만으로 연봉 1억을 넘게 받는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하거든요. 그죠?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 뭐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패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를 나와서 심지어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취업하고 나서는 놀 거 다 놀면서도 착실하게 돈도 잘 모았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자동차도 구입을 했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결혼도 했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도 했고요. 적당한 타이밍에 회사에서 승진도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이런 삶을 잘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 얌전히 은행을 잘 다닌다면 무난히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텐데 도대체 왜 퇴사를 했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한 5,800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어떤 그 정해진 울타리 안에 내 삶을 가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돈이 없고 가난할 때에는 돈이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도 잘 받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다 사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각자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끼 저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꾸준히 출근만 잘하면 근로소득이 매달 안정적으로, 그것도 적지 않게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는 목적이 물론 돈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평판, 본인에게 딱 맞는 적성, 좋아하는 분야, 자아실현, 자기개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면 역시 돈 때문이겠죠. 돈을 주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또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다 보면 문득 이제 돈이 내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연봉 1억이 사실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35살에 승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늦지 않은 나이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1억을 찍었으니까 난 정말 대단,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취해 있는 상태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연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직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게 제가 퇴직을 한 그 당시에도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몇 년만 더 시간이 흐른다면 그때는 감히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져 있을 테니까요. 아니,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소득이 갑자기 사라졌을 텐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보유 중인 어떤 자산과 직장을 다닐 때 비하면 좀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월 받고 있는 임대료나 연금 등을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물론 퇴사하기 전에는 스벅에서 이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지금은 이제 컴포즈에 가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기는 합니다만 맛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걸 사실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겁니다. 조직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추구하고 싶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목표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졌다는 건데요. 그냥 마라톤으로 비유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결승선을 통과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20대 후반에는 연봉 1억 빨리 찍고 싶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돈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더러웠고 서러웠고 찌질해야 했던 시절들을 지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는 달리 과거에 가난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저처럼 연봉 빨리 1억 찍고 싶다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은행을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조직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이 그 조직 내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당장 이 일을 그만두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혼자서 생각했던 저만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연봉 2억 찍고 싶다, 3억 찍고 싶다, 차장 되고 싶다, 부지점장 되고 싶다, 지점장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지요. 내 인생에서 은행원으로서의 최종 목적지는 딱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35살에 퇴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펼쳐질 앞으로의 인생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영상을 준비하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맛볼 테고 세상 정말 무섭다는 경험도 해보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더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와 관련된 영상을 3회로 나누어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드라마가 보통 16화까지 하지 않나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어떤 그 5,800가지 이유를 모두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면 160회도 부족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